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서울 대단지 아파트이고 브랜드도 자이인데 완판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분석하는 기사예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라는 곳인데 일단 위치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위치가 여기 오른쪽에 4호선 미아역과 왼쪽에 그 의신선 경전철 삼양역의 중간에 있어서 더블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천세대 1군 메이저 브랜드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자, 이런 아파트가 지금 미분양이 났다고 합니다. 자, 그럼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첫 번째 이유로는 높은 분양가가 꼽히고 있습니다. 자, 청약홈에 따르면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 18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30일 날 열리는데 전용 84제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3평 같은 경우가 9억 4,600만 원서부터 10억 400만 원, 그러니까 9억 5천서부터 10억 정도의 이제 분양가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볼게요. 42제곱이나 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 기준 잡기가 어려우니까 33평의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청약이 그럼 인기가 없었냐? 그렇지가 않아요. 지난 1월 청약 당시 일반 분양 295가구 모집에 10,000명이 넘게 신청했기 때문에 1순위 평균 경쟁률이 34.4대 1, 평균 당첨 가점이 무려 62.7점이었습니다. 예, 이게 되게 오랜만에 이제 서울에 공급되는 브랜드 아파트였죠. 지난해 9월에 입현한 세상이 하고 나서 이제 4개월 만에 공급되는 거라고 했고, 그래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역세권이고 해서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예비 당첨자들도 경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첨된 자들이 포기했고, 예비 당첨자가 얼마나 뽑냐면 공급 가구 수의 5배, 그러니까 당첨된 사람들에 비해서 5배나 더 뽑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 당첨자가 435명인데 있는데 이 사람들도 상당수 대부분 다 포기를 하고 이쪽에 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들까지 다 소진됐는데도 미분양이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가지구인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 청약에 당첨된 지 계약을 포기하면 무려 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자, 그게 아끼고 당첨됐잖아요. 평균 가점 62.7점이면 상당히 고득점, 그러니까 고득점의 고점수대의 청약 통장을 썼는데 10년 동안 이제 다시 못 써.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분양받지 않고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굉장히 마음이 안 들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꼽히는데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고분양가. 두 번째로는 9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등에 있어 대출 규제에 의한 자금 마련이 좀 힘들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자금 마련이 힘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조합에서 이걸 알선을 해주고 뭐 방법은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율이 좀 높게 되면은 뭐 1금융권 아닌데도 가능할 것이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최종적인 판단은 돈을 못 구해서라기보다는 분양가가 비싸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안 왔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뭐 서울 쪽에 분양 받으시는 분들이 실거주보다는 오히려 투자자가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수익을 기대하면서 했는데 생각보다 비싸서 포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냐로 한다면, 물론 다른 쪽에 투자해갖고 더 큰 수익이 날 수 없다는 전제하에,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그걸 해야 되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걸 알 수 있는 투자자분들은 아닌 것 같고,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한 상태에서 단지 비싸다는 이유로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결론을 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 같으면 했어요. 자, 왜냐면은, 지금, 인근 미아뉴타운 레미안 트리베라 2차의 동일 면적 실거래가가 10억에서 11억 원대입니다. 얘가 지금 9억 5천에서 10억이니까 인근 단지보다는 조금 저렴한,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는 5천에서 1억 정도가 저렴한 셈이죠. 레미안 트리베라 2차는 2010년도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12년차 아파트인 거죠. 미아 레미안 1차 전용 84는 지난해 10월 실거래가가 8억 8천. 이거는 16년 된 아파트예요. 16년 차가 8억 8천이고요. 그 다음에 12년 차 정도가 10억에서 11억대인 걸 감안하게 되면은 새 아파트 같은 건 어떻게 가격이 되겠습니까? 최소한 지금 당장 내일 아침에 완공 뿅 되잖아요? 그럼 12억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12억 전후 정도의 금액이 형성된 거란 말이에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얼마에 분양하냐면 9억 5천서부터 10억에 분양했죠. 생각보다는 비쌌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걸 비교하게 되면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분양가가 높다고 하더라도 수익은 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걸 당첨받으면 한 5억을 벌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분양가가 높아. 그래서 그게 5억이 아니라 한 2억 5천이나 3억밖에 수익의 절반이나 줄어들었어. 2억 5천밖에 못 벌 것 같은데? 그럼 난 포기.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내가 손해를 보겠구나. 이게 이런 느낌을 생각할 수 있다면 잘못된 거고, 이득금이 줄어든 것이 이걸 사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투자를 안 했다는 것은 저는 어떤 이유인지 개개인분한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판단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서울의 신축은요 너무너무 귀하고 실효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시점에 비싸 보여도 일단 사두면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자, 다른 기사 볼게요. 올 들어서 서울의 대단지 분양이 딱 2건이랍니다. 공급 가뭄에 서울 집값 불안하다. 그죠? 자, 재개발, 재건축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들이고, 뭔가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경기도권의 공급을 위해서는 뭐 신도시라든가 대규모 공급이 들어서려면 상당 장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신규로 분양하는 것들에 대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데, 서울에서 주요 대단지, 그러니까 이제 대단지라고 하니까 1000세대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1000세대가 넘는 주요 대단지가 딱 두 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었던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종로 쪽에 있는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요거 있습니다. 요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부족한 상태에서 실효성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비싼 거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이 에이 뭐 5억 벌 수 있었는데 아쉽네 3억밖에 못 벌겠다 이렇게 하고서 들어갔으면 되는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서울 신축 아파트 수요가 여전한 데다,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무순위 청약에서 미계약분은 완판되고, 당연히 완판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완판됩니다. 줄 서서 살 거예요, 이거는. 서울 신축 아파트 수요가 여전한 데다 인근에서 분양하는 하나 포레 나미야 전용 84는 최고 분양가 11억 5천만 원 더 높다. 자, 이 폴라리스 아파트 24년도 8월이면 2년 반 정도 남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2년 반 뒤의 시장은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도 없고 또 내년부터 그 서울 쪽에서의 굉장히 많은 그 입주 물량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둔촌주공도 사실 입주 상반기에 분양 일정 공고하려다가도 못하게 됐고 어떻게 될지는 지금 알 수 없는 변수가 워낙에 많아요. 차기 정부가 어떻게 계획을 세울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서울에는 대기 수요가 전국 수요입니다. 경기도에서 서울 진입하려는 사람도 부지기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공급량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자, 5만 가구, 6만 가구 들어선다고 해도 순증 효과는 거의 만 세대밖에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기존에 있는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임대주택으로 빼고 하게 되면은 만 세대짜리 아파트도 일반 분양하는 거는 많아야 2,000세대, 3,000세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층 아파트는 이제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순증 효과는 거의 10%, 20%밖에 안 돼요. 1000세대 만들려 그러면 만 세대짜리 부셔야 되는 거고 2000세대 만들려 그러면 거의 15,000, 2만 세대짜리를 부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한 시장에서 새 아파트 역세권이라면은 여러분들 당연히 공급자가 비싸게 하는 건 시장 원리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가격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선택 안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좀 후회하실 수도 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뭐 투자처를 찾으셨으면 다행인 거고 그렇지 않고 너무 비싸서 수익 없을 것 같은 대로 판단하시고 구입 안 하셨다면은 좀 안타깝지만 잘못된 결정이 아니었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서울에 있는 새 아파트는요, 뭐 브랜드 대단지 새 아파트는 그냥 가격이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비싸다 이런 거 아니고서는 사시면 됩니다. 물론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서울 중에서도 굉장히 외곽이고 교통이 안 좋은 거 그런 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재고해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대단지 우리가 아파트라는 개념 속에 있는 것들 뭐 브랜드가 있고 또 나름대로 대단지고 뭐 역세권이고 뭐 그런 형태들이 아닌 것들 있잖아요. 이름만 아파트인 것들. 그죠? 뭐 100세대짜리 나홀로라든가 뭐 완전 비역세권 뭐 산 밑에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격이 비싸게 되면 그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형태에서는 좀 비싸더라도 수익이 조금 줄어든 형태지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